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의사 닥터 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라미네이트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치료, 바로 미용적인 부분이고 치아를 좀 더 하얗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치아의 앞부분과 윗부분을 삭제하고 그 빈 공간을 도자기라는 재질로 통해 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는 시술을 갖다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0.6에서 1mm의 치아 삭제, 그리고 위에 1mm에서 2mm의 치아 삭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일단은 먼저 1mm 별로 깊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치아 세계에서는 1mm도 생각보다 깊은 깊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키포인트, 치아 삭제. 치아는요, 한번 삭제가 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치아는요, 한번 삭제가 되면 영구적으로 재생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그림을 계속 보시면요, 중간에 뭐라 써 있어요? 신경이라 써 있죠. 전문적으로는 치수라 그러는데, 신경에 가까워질수록 치아가 시릴 수 있는 증상이 더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일 이 치아가 계속 시리면요, 나중에는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만일 신경치료까지 가게 된다면요, 그러면요, 이제 라미네이트가 아닌 360도 치아를 더 삭제함으로써 올세라믹 크라운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손상이 된 치아는요, 계속 손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자기라는 재질은요, 우리 자연 치아보다는 강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유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라도 깨질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갈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손톱을 깨무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깨지면 다시 새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게, 그 깨진 도자기 같은 경우는요, 그 밑에 있는 그 본드 있잖아요, 그 잔여물들, 그것들을 깨끗하게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미세하게 또 치아를 삭제해야 돼요. 또 이제 약간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 삭제가 또 되고, 아니 또 도자기가 또 깨지면 삭제 또 하고, 그러면 걔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신경치료까지 갈 수가 있고, 치아는요, 진짜 손상이 한 번 가잖아요. 그러면요, 관리가 엄청 빡세져요. 그리고 특히 도자기 같은 그런 재질 같은 경우는요,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이게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자기랑 치아 그 사이 미세한 공백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얼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좀 하얗게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이런 걸 알면서도 추천하기는 되게 애매한 케이스긴 해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로 교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떤 이유든 교정적인 차원에서 라미네이트를 추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 아는 지인이 최근에 저한테 말해주기를,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앞에 있는 두 치아가 살짝 돌출돼가지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가까운 치과에 갔는데, 거기 치과 의사가 보더니 이거 미세하게 교정하면 되는데 굳이 긴 시간까지 교정을 이렇게 소요할 필요 없이 그냥 라미네이트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랑 설명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치과 의사 말을 들어가지고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났었어요. 어이가 없었고 깊은 빡침이. 정말 이 시술을 추천하는 그 치과의사 면상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 면상 앞에 당신도 그러면 당신 지인이나 친구나 아니면 가족한테 또는 본인한테도 똑같이 권장할 수 있는지 절대 못할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과 의사들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절대로 안 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시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도 부작용이 꽤 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자, 똑같아요. 치과 의사들도 라미네이트, 자 물론 하면 다른 하얘지겠죠. 그리고 교정도 좀 살짝 고쳐지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꽤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아까운 게 교정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고 치아 삭제가 정말 아까운 거예요. 전혀 건드릴 필요 없는 치아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로 과잉 진료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다고 라미네이트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라미네이트가 적합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치아 착색이 매우 심한 분들, 치아 불소증이라든지, 아니면 치아가 한쪽이 너무 작게 튀어나오신 분들, 그걸 외소측 절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요즘은 또 치아 삭제를 굳이 안 하고 단순히 무삭제로 그냥 레진을 덮어씌우는 이제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라미네이트가 다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과잉 진단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잘 모르세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치과의사 입장으로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인으로서 확실한 정보로 장점과 단점을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참된 의료인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난 정말 뭐 미백도 해봤고 그리고 뭐 표백지도 다 써봤고 그런데도 효과가 없는데 그리고 내 치아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좀 더 하얘지고 싶고 라메이트를 할까 말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나마 치과를 가시는데 그 치과 의사가 단순히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카운슬링도 짧게 해주고 단순히 그냥 뭐 꿀발린 말에 뭐 이뻐지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치과나 치과의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의사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와 그 의료인의 신뢰감과 관계인데 근데 그 환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치료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제가 보이는 참된 의료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가 좀 누렇다고 해가지고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한테 라미네이트를 권장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정은 당연히 교정을 제대로 하세요.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절대로 지름길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라메이트에 대한 것을 좀 더 상세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그러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